안녕하십니까. KB투자증권입니다. KB투자증권 FX 스타클럽이란 월 거래량 50계약 이상인 개인 고객에게 계약당 1000에서 2500OK 캐시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당사 FX 마진 거래 고객에 한하며 해당 월 거래량을 기준으로 포인트를 차등 지급합니다. 적립된 OK 캐시백 포인트의 가용 포인트가 5000점 이상이 되면 전국 OK 캐시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이용이 가능하며 포인트가 5만점 이상일 경우 현금 교환도 가능합니다. FX 스타클럽 수수료 및 제세 공과금은 고객 부담입니다. CME 그룹 이마이크로 통화 선물은 표준 계약 규모의 10분의 1에 불과한 증거금만으로 FX 선물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초소형 통화 선물 상품으로 10계약 또는 5계약씩 묶어 시장 상황에 맞게 복합 계약 거래도 가능하며 큰 계약을 유지하던 투자자의 경우 소형 계약으로 포지션을 나눌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KB투자증권 3월 23일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예상보다 감소하며 고용 회복세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만 8천 건을 기록했습니다. 이전 35만 3천 건과 전망치를 모두 하회한 수준입니다. 4주 평균도 35만 5천 건을 기록해 전주에 35만 6,250건보다 낮아졌습니다. 시장에서는 노동시장 개선에 무게를 더 두고 있으며 기업들의 직원 해고가 계속 줄고 고용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긍정적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연준 의장인 벤 버냉키는 오늘 새벽 조지 워싱턴 대학 강연에서 미국 가계의 소비 지출이 아직 너무 약하다며 이로 인해 미국 경제의 견실한 성장 속도를 담보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계의 부채와 소비 측면에서 보면 금융위기 이전 패턴에 비해 민간 소비가 상대적으로 너무 낮은 편이라며 경제가 성장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요가 있어야 하는데 소비 부진으로 수요의 원천이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변호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난 2000년 초에 시작된 연준의 저금리 정책이 주택 버블을 이야기했고 이것이 이후 금융위기를 촉발했다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들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다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주택 버블을 소개하면서 미국의 자산 버블 규모가 너무 커 모기지 금리의 변화만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집값은 지난 1990년대 말부터 이미 상승하기 시작했고 이 시기는 연준의 저금리 정책을 쓰지도 않은 때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다만 저금리 정책은 적절했지만 연준도 감독이나 규제에서는 잘못을 했다며 은행과 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하게 시행하지 못했고 이는 향후 리스크를 낳은 요인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비자 보호 역시 연준이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한 영역이라고 덧붙였습니다. 3월 유럽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복합 구매자 관리 지수는 48.7로 2월 49.3보다 더 낮아졌습니다. 구매관리자 지수가 기준치인 50선을 밑돌 경우 경기는 침체 국면에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특히 부진했던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8.78에서 48.7로 더 하락했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견고했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49.0에서 47.7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유일하게 50선을 넘었던 독일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도 49.1로 내려갔습니다. 그 원인으로 무엇보다 독일의 신규 수출 주문의 감소가 지적되었으며 그동안 독일과 프랑스 등 핵심 국가들의 선전으로 재정위기 국가들의 경기 침체를 상쇄하여 왔으나 중국 등의 성장도 둔화되고 있어 독일도 더 이상 유로존 경제를 끌어갈 여력이 다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올 1분기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3분기 0.1%로 겨우 플러스 성장에 턱걸이한 유로존 경제는 4분기에 결국 마이너스 0.3%로 역성장으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1분기까지 역성장을 보일 경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게 됩니다. 앞서 유럽 집행위원회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유로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0.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었습니다. 윈도스 스페인 재무장관은 스페인 정부는 앞으로 2년간 350억 유로를 추가로 감축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럽의 마이너스 성장 우려와 스페인에 대한 투자 심리는 이달 초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 목표치를 기존보다 상향하면서 악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어제 스페인 국채금리는 상승했습니다. 스페인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어제 5.494%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1월 9일 5.562%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4%대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이던 이탈리아 10년물 국채 금리도 5.096%로 다시 상승해 5%로 올라서며 스페인, 이탈리아 경제에 대한 시장 신뢰가 다시 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들 국가의 국채 금리가 이달 초 4%대까지 떨어진 배경에는 유럽 중앙은행의 1조 유로 규모의 장기 대출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유럽 중앙에서 연 1% 저금리로 장기 대출을 받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은행이 대거 자국 국채를 사들였고, 이 과정에서 국채 금리가 빠르게 안정되었습니다. 이처럼 금리가 돈의 힘으로 하락했음에도 일각에서는 경기가 회복세에 들어섰다는 해석을 하기도 했지만, 은행들의 국채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스페인과 이탈리아 경제 상황이 생각만큼 좋지 않다는 현실과 다시 마주하게 됐다는 분석입니다. 스페인은 작년 재정적자 축소 목표를 지키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 목표도 당초보다 후퇴시켰습니다. 실업률은 2% 이상이고 청년 실업률은 40%를 넘어선 가운데 재정 상태도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오늘 밤 11시에는 미국의 신규주택 판매 건수가 발표됩니다. 지난 한 달간 판매된 신규주택의 수치를 연유로 한 지표로 신규주택 판매를 통해 주택경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경기선행지표로 활용됩니다. 따라서 높을수록 주택시장의 활성과 연결되어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기존주택의 판매지수가 발표됩니다.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기존주택의 판매 건수 증가율로 높게 발표될수록 주택경기의 현황을 높게 발표될수록 달러의 강세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내일 새벽 2시 45분에는 버냉키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KB투자증권 FX 마진 마켓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